이수근이 KBS 예능 프로 녹화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 이후에 많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수근은 최근 수년째 출연하던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 녹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녹화가 취소되었고, 그 비하인드에는 이수근 측과 KBS 간에 시청자들이 몰랐던 불합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수근은 원래는 개그 콘서트 등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동했었고, 이후 1박 2일 같은 예능으로 자리를 옮겨 서서히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수근의 녹화 불참 이유는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KBS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었을까요? 사실 이수근은 부침성 있고 망가지기도 잘하고 의외로 아는 것도 많고 운동도 잘하니 이런 사람을 잡기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최근 그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그건 바로 아내의 건강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수근의 아내인 박지연 씨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그녀는 원래 개그맨 갈갈이 박준영의 스타일리스트였다고 하는데, 이수근이 당시 박지연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고 이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박지연 씨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수근에게 별반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의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로 띠동갑 차이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수근은 스타일리스트들의 전체 회식을 시켜주는가 하면 동대문에 가서 옷을 고르는 박지연 씨를 따라다니며 힘든 일을 도와주는 등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배우나 가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깍쟁이 같은 면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개그맨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적극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수근의 끈질긴 구애 끝에 박지연 씨도 결국은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어느 날 박지연 씨가 회사 관계자에게 혼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이수근은 그날 밤 기분이 안 좋은 박지연 씨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온갖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혼신을 다해 박지연 씨를 웃게 만들어 주었고, 여기에 그만 박지연 씨가 마음을 열게 됐다는데, 이렇듯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면 12살의 나이 차이라도 문제는 없나 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수근은 개그맨답게 프로포즈조차도 웃겼다고 하는데요. 이수근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보석가게에 가서 진주 반지를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주면 좀 재미가 없죠. 어디 먹는 거에 넣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수근은 박지연 씨와 뽀뽀를 하며 그녀의 입에 진주 반지를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는 깜짝 놀라며 반지를 뱉어버렸고, 그 반지는 그만 하수구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니 정말 프로포즈도 개그맨다웠던 것인데요. 이런 걸 보면 반지는 적당히 무난히 줘야지 입 같은 데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로포즈도 재미나게 하고 2008년에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 당시 연예인이라 화려할 것만 같았던 이수근이지만 사실 당시에 그는 마이너스 통장에 빈 6천만 원이 전부였고, 차 할부금도 2번밖에 안 부은 상태로 겉만 화려한 연예인이지 속은 텅 빈 개털인 상태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젊은 아내라면 이에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내 박지연 씨도 심지가 굳센 사람이었는지 할부금이 남은 차부터 바로 없애게 하고 꼬박꼬박 가계부를 써가며 본인의 옷을 사는 것도 아껴가며 이수근에게는 동료들과 먹으라고 수십 명분의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생활력이 강한 아내 덕에 이수근은 빚을 청산할 수 있었고, 아내가 그만큼 대단했는데, 이수근이 못하는 것 없이 이것저것 다 잘하는 만능재주꾼이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었는지 재산을 모으거나 관리하는 부분에는 개념이 없이 적당히 지내왔던 것 같은데, 아내는 이런 부분에 확실한 사람이었으니 둘은 참으로 잘 만난 천생배필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맞는 두 부부가 만나서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었나요? 이들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수근 부부에게는 2명의 귀여운 아들이 있는데, 박지연 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임신 중독증에 걸리면서 임신 34주 만에 유도분만을 통해 힘겹게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지 아이는 1.6kg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성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일 것입니다. 이후 다행히도 재활치료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상태가 조금은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닌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산모였던 박지연 씨였습니다. 이 임신 중독증이란 게 너무도 무서운 게, 자칫하면 태아와 산모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박지연 씨의 경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둘째 아들에게 뇌성마비가 온 데에 이어 산모 본인은 안타깝게도 신장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장을 이식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아내인 박지연 씨가 수술을 받기에 앞서 이수근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어찌 이런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이 늦게 끝나도 다음날 새벽같이 일이 있어도 병실한 구석 침대도 아닌 소파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당신. 당신을 만나 철없이 보냈을 나의 젊은 시절.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이제 저는 몇 분 후면 신장 이식을 위해 수술대에 오르겠죠. 빨리 회복해서 관리 잘해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요. 당신이 있어 이만큼이나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만 지치지 않는다면 당신 옆에서 평생 열심히 살래요. 죽어라 살래요. 네, 아내분인 박지연 씨가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인 것 같네요. 아내의 편지를 본 이수근도 진한 눈물을 흘렸다는데 응원을 보내고 싶은 두 사람입니다. 이후 수술을 잘 받았고 그러면 이제야말로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걸까요? 아니요. 하늘도 무심하게도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아내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계속 신장장애 2등급 판정으로 혈액투석을 하며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 신장 이식이라는 대수술, 게다가 이후 최근 3년째 혈액투석까지. 아직 너무 젊은 부부인데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병원을 찾은 박지연 씨는 의사로부터 신장 이식 재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혈류가 너무 세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심장의 무리가 많이 갈 것이라는 것. 아직 젊으니 다시 한번 이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 네, 이런 대수술, 그 중에서도 신장 이식이라는 위험한 대수술. 게다가 수술 후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그녀라면 선뜻 재수술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재수술을 권유받자마자 아니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박지연 씨. 하지만 혈류가 너무 세서 장기적으로 건강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 그리고 처음 수술을 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약도 좋아져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 박지연 씨와 이수근 모두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순간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지만 고민 끝에 그녀는 뇌사자 대기를 걸어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연 씨는 병원에 다니면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 자신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더 힘든데 예민함도 다 받아주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그려주는 남편 이수근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며 매일 진행되는 투석을 잘 견디고 하루하루 애써서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투석 환자는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빼주기 위해 일주일에 2-3번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 또한 심해지는데 이런 과정을 견디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촬영 일정으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수근은 아내의 건강을 신경 써주고 병원에 동행해주는 등 다정한 면모를 보여주어 아내 박지연 씨가 옆에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싶은데요. 밖에서는 예능인으로 맹활약하고 집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를 돌보는 애처가로 또 맹활약 중인 이수근은 이렇게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최근 갑자기 그동안 수년째 출연하던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녹화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비하인드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수근이 소속된 기획사 및 관련 회사의 관계들을 알아야 하는데, 일단 이수근은 빅플래닛메이드라는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회사는 원언드레드라는 모기업에 속한 회사로 모기업 원언드레드는 산하에 이수근의 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를 포함해 3개의 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그중 하나인 INB백이라는 자회사에서 KBS와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는데, INB백에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시우민이라는 멤버가 소속이 되어 있었고 시우민은 얼마 전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로도 출연했던 가수로 데뷔 당시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INB백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 활동을 INB백에서 하고 있던 중 KBS의 음악 프로인 뮤직뱅크 제작진으로부터 불합리한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통보의 내용은 SM엔터테인먼트가 시우민이 출연하는 프로에는 자사 가수들이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SM 측에서 자사 소속 가수들을 시우민과 같은 프로에 출연시킬 수 없다라고 뮤직뱅크 측에 전했다는 것이었고, 뮤직뱅크 입장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워낙에 인기 가수가 많이 소속된 국내 손꼽히는 대형 기획사다 보니 시우민 측보다는 SM 측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시우민의 소속사는 그로 인해 공영방송사인 KBS가 특정 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또한 시우민의 소속사 INB백의 모기업인 원언드레드는 과거 1박 2일에 출연했던
MC몽과 기타 1인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MC몽 역시 얼마 전 SNS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가 게시글을 삭제한 바도 있었습니다. MC몽은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방송계에서는 하차했지만 음악인으로서는 실력이 출중해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연예기획사도 설립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과거 이수만이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수만은 몇 해 전 SM을 떠났고 지분도 완전히 정리해 지금은 일체 관계가 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우민 측과 KBS 간의 갈등이 발생해 모기업 차원에서 반발을 하면서 사나이의 세계 기획사죠. 하나였던 이수근의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도 KBS에 항의 액션을 취하면서 이수근 역시 KBS 프로인 무엇이든 물어 보살 녹화에 회사의 지시로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해당 주장에 대해 KBS 측은 사실무근이다, 지속적으로 소속사와 소통 중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KBS의 한경천 예능센터장은 신규 예능 프로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원드레드 측과 직접 소통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뮤직뱅크의 캐스팅은 99% 제작진 몫이라며 결국 제작진과 기획사 간의 소통 문제일 뿐 특정 기획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에 원원드레드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내며 당사는 한경천 센터장님의 발표를 믿고 이수근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우민의 뮤직뱅크 출연 불발에 대해서는 KBS의 공식 입장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 공들여 컴백 무대를 준비한 시우민에 대한 KBS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소속사와 KBS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수근은 녹화에 불참했던 것이었고 일단은 소속사와 KBS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이수근이 정상적으로 녹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방송사와 기획사 간의 갈등이 잘 봉합이 되어 이수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가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만나기를 바라며 개그맨 이수근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